되게 비싸잖아요. 뽑아 먹을 거 많이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선생님이라면 꼭 붙어주세요. 나는 운동을 도저히 꾸준히 할 수가 없다, 운동 습관이 너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운동이랑 친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돈을 써서 PT를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PT를 받았던 게 21살 때였거든요. 열심히 과외하고 막 돈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PT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왁구가 좋았어요. 편집해주. 되게 키도 크시고 약간 배우를 닮으셨어요. 이분이랑 오래 같이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저랑 수업을 하는 시간에 다른 회원이랑 이야기를 한다거나 매너리즘에 쩔은 상태로 숫자 카운팅만 한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나 뭔가 결과도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PT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그분이 그때 굉장히 타성에 젖은 트레이너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PT가 사실 절대로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한 시간에 뭐 4만 원, 5만 원 하는 것부터 7,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싼 수업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돈을 내고 들어보기 전에는 이 선생님이 정말 좋은지, 실제로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성향에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은 선생님을 고를 때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는 저만의 기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날에 체력 테스트를 시키거나 문진을 주고 답을 하게 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는지 이런 것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발 아치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지, 어깨가 불균형한지, 운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이런 나의 체형의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허리가 길고 허벅지도 길어요. 반면에 종아리는 좀 짧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쿼트 지침으로 똑같이 하기에는 무릎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고, 플랭크를 하더라도 허리가 휘어질 수 있어. 허리가 길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상황들에 맞춰서 보완을 해준다거나, 또 하나는 내 운동의 목적이 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살을 빼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뭐 임신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선생님이 짜주는 운동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제가 되게 참 좋아하고 오랫동안 같이 운동을 했던 선생님들의 공통점이었는데요, 운동일지를 작성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날 운동의 목표가 간단하게 써있고, 그 운동 목표에 맞게 저한테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 몇 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써있는 운동일지였는데, 그 선생님도 정말 수많은 회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을 하지 않으면 제 몸이 어떤 부분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신체 기능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발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기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운동을 해나가는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운동을 조절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도착해서 선생님이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지난번에 운동하시고 나서 근육통 없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짜놓은 커리큘럼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당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라면 유연하게 조금 바꾸실 수 있는 선생님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유튜브에 있는 영상 내가 그냥 따라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을 텐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맞춤 옷을 만들어주시지, 맞춤 운동을 해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티칭을 할 때 근육의 원리를 알려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숫자 카운팅만 하는지를 꼭 보세요. 티칭을 조금 단조롭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이제 티칭을 하시다 보니까 다양하게 조금 변형해서 이제 운동을 가르쳐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남녀의 신체 차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같은 여성이라고 해도 골반, 다리 길이, 팔 길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되게 좋고, 생각보다 1대1 레슨을 할 때 다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 나가는 경우 정말 많고요. 심지어 선생님 같이 옆에 있는데도 바벨 들다가도 어깨가 삐끗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해부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계신 분은 운동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몸이 탈이 나는 경우를 방지해 줄 수가 있죠. 다섯 번째, PT 수업이 끝났어요. 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나의 자력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선생님인지 딱
그 수업 때만 운동을 하고 선생님께 결국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PT를 추천하면서도 이걸 오래 하라고는 좀 못하겠는 게 되게 비싸잖아요. PT를 받으면서 운동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나 혼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PT를 받는 동안에 최대한 선생님한테 뽑아먹을 걸 많이 뽑아먹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집에 가서 이렇게 몇 개씩 하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준다거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버전으로 아이들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런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인 거죠. 그리고 티칭을 또 하실 때 내가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 장요근을 쭉 펼치세요. 장요근이 어디지? 좋은 선생님은 그게 어디인지 상대방 입장에서 쉽게 와닿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집에 와서 운동할 때 그 티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이라면 꼭 붙잡으세요. 6번째는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느끼기에 그 선생님 매력이 있는지. 이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정말 매력이 있어서 같이 운동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지. 이게 단순히 막 잘생기고 예쁜 선생님 만나라는 게 절대 아니고 진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내면이 단단하고 멋지고 소민수하고 싶고 그런 선생님들 계세요. 사람마다 동기부여를 받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크로스핏 스타일로 좀 더 푸시해주고 호랑이 선생님 스타일이 나는 너무 좋다. 그런 선생님이 결국 되게 잘 맞다. 또 나는 그렇게 푸시하면은 나 완전 움츠러들어서 진짜 운동 하길 떼버리는 스타일이어서 계속 칭찬해준 사람 좋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운동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해주시는 멘트나 이런 게 나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스타일인지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선생님은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고 잘할 수 있다고 믿게 해주잖아요. 이 선생님이랑 함께 했을 때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는 더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재밌다. 어쨌든 개선이 되긴 되네? 이런 걸 좀 느끼는지 아닌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지예요.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다든지 운동을 시켜놓고 잠깐 카톡을 하는 게 너무 자주 있다거나 지각을 한다든지 날짜를 바꾸는 일이 빈번히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거를 초반에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편해지다 보면 해이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PT 선생님을 보는 저만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PT를 끊으러 가면 보통 30회, 50회 이렇게 벌크로 많이 끊으면 할인율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끊으라고 영업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절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끊지 마시고요. 많아도 한 10회 정도? 5회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 이 선생님이 내 성향에 맞는지 그리고 나를 위한 맞춤형 수업을 준비해 주시는지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